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어느새 경쟁에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돌파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안주하지 않는 충북,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 시간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정말 대단하다. 충청북도 도민들 정말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유치되었고 출산율이 전국에서 거의 1등이 되는 도가 되었고 고용률도 높은 그런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도민들이 정말 분발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충청북도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제 도지사로 취임하신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중앙에서 이제 올해 또 정치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고향 충북으로 오셔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많은 예. 분들께서 이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의 느낌이 좀 어떠신지, 소회가 어떠신지. 정말 순환이 많았다. 네. 마음고생이 큰 3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정에 집중해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행복하다. 네.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다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도민들이 볼 때 미흡한 점도 있고 참 불운한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그런 만족이 교차하는 3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제가 그 수도권에 가서 사선 의원을 했고요. 여러 번 낙선도 하고 당선도 되고 또 장관도 하고 네. 영역의 시간이 있었고 의사 생활도 해봤고 그런 거지만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2년 정도는 또 소위 오송 지금 저는 군평 사고 재난 그런 것에 맞닥뜨리게 됐기 때문에 네. 누가 책임이 있든 간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했고 또 그런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또 보람되고 또 네. 좋았던 일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어떤 거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도지사가 됐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네. 포부라든지 또 제가 해야 되는 비전,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10분의 1만 관철이 돼도 아니면 반만 관철이 돼도 저는 대성공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했거든요. 네. 그런데 도 공무원들도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고 도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제가 내놓는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에서도 하나밖에 없고 세계에도 하나밖에 없는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농부라든지 의료비 후불제라든지 영상자서전이라든지 최근에는 일하는 바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폭발적으로 성공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의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지향했던 네. 혁신을 위한 노력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특히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의 그 얼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지난 1년 동안만 748만 명인가 하는 관광객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늘어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도민들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구나. 투자의 중심, 일자리의 중심, 또 개혁의 중심, 이런 복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어렴풋이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이제 사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고 예, 1년 그렇습니다.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1년 동안 물론 더 하실 수도 있겠다만 예.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정책은 일정하게 틀을 잡았는데 네. 도민들한테 체감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금 2,000명이 안 되니까 수술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165만 도민 가운데에서는 그 체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좋은 정책이네 그렇게 남의 정책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폭 확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료비 후불제의 그 금액이 300만 원까지 돼 있는 거 500만 원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네. 신용 불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료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의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와 그 수혜의 대상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일하는 바포라는 그 정책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거는 현재까지 한 1,600명 정도가 일합니다. 한 30만 정도 되는 노인들 가운데 1,600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 수혜의 대상이나 개혁의 그런 감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올해 안으로는 최소한 3,0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10,000명쯤 돼야 어르신들이 정말 1시간 반 일하고 15,000원을 받는 이런 일하는 복지 시스템이 체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소문만 듣고 있다는 것 뿐이지 줄을 서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일터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일, 안착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겨우 도시농부가 네. 그 6월 그 금토일 3일 이게 지금 농번기 아닙니까? 농번기에 17,000명이 투입됐습니다. 3일 동안에. 도시에서 그 놀던 또는 일자리가 없었던 분들이 농촌에 가서 17,000명이 투입돼 가지고 농민을 돕고 하루에 6만 원 정도의 돈을 버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 일하는 바포 또는 그 의료비 후불제, 영상자서전 이런 것들 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일하는 기쁨 나날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고랑을 더 깊이 파고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민생이 어렵고 입에 단내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굉장히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네. 동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다 뭐 손가락 같은 건데요. 그런 가장 애정 있는 사업은 한 개 꼽으라면 굳이 하나 뽑으라면 그건 당연히 일하는 바포 사업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정말 제가 고안했지만 그리고 창안했지만 혁명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빗대서 얘기하자면 새마을운동을 능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고용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괴산군 청천면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97세. 97세 되셨는데 94세 된 동서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러 오시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네. 여태까지 휠체어를 차고 작업장에 오셔서 오시기만 하면 15,000원 정도의 상품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한 200명 하고 있습니다만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리고 어디나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앞으로도 벌 수 있다는 그런 그 전망이 생기게 된 것은 정말 도지사로서 또 정치를 하면서 느끼지 못한 희열과 그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잘 안정시켜 가지고 도민들에게 일하는 복지 시스템을 대한민국에다 내놓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일하는 바포는 왜 이름이 일하는 바포인가요? 예. 상당공원에 그 이제 일요일 날 그 밥을 논아주는 퍼서? 급식하는 네. 그거를 했는데 그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생각한 건 그분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작했는데 아, 거기서 시작이 된 거군요. 도청에 있는 식당에서 쪽파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앞선 나라가 됐고 네. 선진국이 됐는데 밥을 굶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종이를 줍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위험한 겨울에 비탈길에 리어카를 끌고 이런 분들은 적어도 충청북도에서만은 없애야겠다. 밥을 굶는 어르신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자리라도 주고 매일 이분들에게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하는 기쁨과 함께 동시에 이분들한테 급여라고 할까? 네. 활동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인데, 이거를 그냥 예산만 두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분들 일한 것에서 적어도 3분의 1 내지 반 정도의 돈을 우리가 회수하기 때문에 네. 그 쪽파를 다듬는다든지 마늘을 꼭지를 딴다든지 뭐 토마토에 그 꼭지를 딴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기부를 통해서 돈을 보태고 그리고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한 명에게 줄 복지를 3명, 4명에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하는 바포가 제가 생각하기도 참 좋은 취지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네. 일하는 바포 전국에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이 정책을 다 보냈었습니다. 아직은 반응이 없지만은 만약에 이 정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체감을 가질 수 있는 네. 생산적 복지 내지 일하는 복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국가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가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그 이제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60조 원을 달성했다. 또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60조 원입니까? 정말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군요. 네. 60조 원 가운데서 한 20조 원 정도는 SK 하이닉스가 투자한 것입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네네. 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죠. 그 회사가 한 4조 정도 투자했고요. 그러나 약 1,300개 되는 첨단 기업들이 여기 투자했습니다. 약품, 일양약품 같은 데 투자를 했고 또 첨단 기업들이 물류, 식품, 또 화장품,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태양광, 방산 이것이 다 모여서 그야말로 지금으로서는 제조업 가운데서는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이 여기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니까요. 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대개 아마 충남보다 한 2배 정도 그리고 부산보다는 한 6배, 7배 그래요? 투자 금액이. 네. 좀 죄송한데 강원도보다는 60배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구가 강원도하고 비슷하고 면적은 강원도의 3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죄송합니까?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인데 정말 충청북도 대단하다. 그거는 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20년 전부터 바이오에 깃발을 세웠던 우리 선배들의 노력, 또 SK 하이닉스 여기다 유치했던 분들의 네. 노력, 반도체,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화장품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갖춰가지고 투자를 이루어왔던 선배들의 노력이지만 네. 저는 이제 최단 시간 내에 3년 만에 60조를 달성했으니까 정말 이 6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5만 원짜리 화폐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네. 지금 지구를 4바퀴 반을 도는 그런 그렇죠. 금액인데 네. 인구의 3.2%밖에 되지 않는 이 충청북도의 도민들 여기에 이런 첨단 산업이 들어오고 현재로서는 네.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AI 반도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가는 AI 반도체는 전량을 우리 청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천에 뭐가 있고 공장이 있고 삼성에 평택이 있지만 공장을 여기다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져서 이게 여기는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공장이 있어서 M15니 M17이니 공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용인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 10년, 20년 뒤에나 가동이 되게 되니 네. 청주에다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 또 저도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도 노력하고 하셨고. 투자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충청북도가 지금 전국의 그 가장 핫플레이스가 됐고요. 이것이 코로나가 와 있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청북도가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노력과 우리 도민들의 일치 단결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신산업도 더 구상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방향 전환이 없으면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가 있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20대의 젊은 여성이 상당수가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데 전국에서 1등인데 왜 젊은 여성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장에 가는 것, 제조업에 가는 것을 그렇게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자리는 어디서 오는가? 서비스업에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조업의 비중이 지금 중국보다 높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창업 생태계, 우리가 지금 판교가 없지 않습니까? 왜 충청북도는 판교가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유니콘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하나도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어렵더라도 젊은이들에게 창업 의식을 고취하고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또 제가 지금 이 충청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충청북도의 그 대응이 없이는 뒤처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웹툰, 또 애니메이션, 또 캐릭터, 디자인, 또 미디어, 그 무슨 콘텐츠, 영화, 네. 영상 이런 그 소위 그 지식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고 여기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공장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질의 변화와 방향의 전환이 없이는 농구할 때 왜 한 발은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제조업 갖고 있어야 되니까 뒷발을 방향을 틀어줘야 합니다. 그게 지식산업. 그다음에 그 교육, 문화, 환경 이런 것의 근본적인 변화. 그렇게 해서 이 충청북도가 정말 정주의식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곳이 돼야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위기이자 또 지금 이렇게 성과를 그렇습니다. 냈지만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 60조 원 너무 잘 달성했지만 투자 그 시군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냐.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균형 발전을 잡아주는 우리의 비전이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조업, 산업 이게 북부 쪽에 포진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충주부터 시작해서 진천, 음성, 뭐 이렇게 증평 이렇게 포전돼 청주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오창, 오송 이렇게 돼 있는데 남부군과 중부군이 소멸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붙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을 AI 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중부군을 형성하고 있는 관광이라고 할까 그럼 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에는 743만 명인가 늘었습니다. 1년에. 네. 24%가 늘어났습니다. 왔다 가는 사람이. 이제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정주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렇게 아니고 와서 야영만 하고 간다면 쓰레기만 남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그 시군구 소멸된 인구가 뭐 이를테면 저 보은구는 3만 명이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고 계산구는 3만 5천 명, 뭐 영동은 4만 5천,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그
단양은 지금 2만 명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를 상대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각별한 배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도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서도 이제 뭐 보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현재 어떻게 좀 왜냐하면 체감을 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1년 사이에는 다 체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뭐냐.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고. 그런데 이제 제일 도민들이 체감하게 된 것은 청남대의 변화죠. 네. 청남대 변화를 해서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모노레일도 설치가 될 것이고 그 이제 커피숍이 생겼으니까요. 작지만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각 시도마다 잠을 잘 수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숙박형 체류형 시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말씀이지만 옥천의 장계 유원지에 부티크 호텔이 작지만 아주 최고급 호텔이 생깁니다. 곧 이제 삽을 뜨게 될 것이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속리산에 드디어 관광 호텔이 생깁니다. 그런 숙식이 생기고 충주의 악어섬 근처에 우리가 환경 등급을 낮춰서 네. 거기에 원익이라는 회사가 수천억의 리조트가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청풍호 주변에 제천에 명소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음성 지금 구상하고 있지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미르 309 같은 데는 관광객이 170만이 왔다 가는 그 진천에 그 농다리 네. 근처에 미르 출렁. 309라는 출렁다리를 만들었죠. 우리 도와 진천군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황토길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괴산군은 이 아쿠아리움과 생태 뮤지엄이 같이 붙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게 되면 현재까지만 인구가 3만 5천 정도 되는 괴산군에 지금 45만 명이 다녀갔으니까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괴산 읍내에 그동안 토요일에는 문을 닫던 가게들이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뭔가 활기가 생기게 되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속리산 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화양 계곡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원은 충분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네. 화양 계곡이 아무것도 안 하고 100만 이상이 왔다 가야 되는 게 20만, 10만도 안 노는 그런 국립공원이 돼버렸으니까. 가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는데 조각공원이 생기게 되고요. 화양동 밑에 있는 주차장 말고 위에 자연학습원을 주차장과 야영장으로 엽니다. 네. 그러면 위에 가서 차를 대고 밑으로 걸어 내리고 파천으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으로써 화양동이 4 내지 6km 되는 그 계곡이 하나의 예술의 계곡이 됨으로써 여기를 와야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온다고 생각합니다. 계곡만 아름다워서 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열리게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영동에도 그런 곳을 만들 것이고 곳곳에 우리가 그런 명소를 만들고 소멸군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지사님이 생각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완성 완료 이거는 뭐 언제 그 마침표를 찍기는 쉽진 않겠지만 예. 언제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 민선 8기에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럼요.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민들한테 말씀드린 거 정치인들 항상 말로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공하는 도지사는 하지 않겠다. 저는 준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네. 다 지금부터 작게는 10군데에서 20군데가 지금 준공됩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남은 민선 8개 안에 다 많이 준공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송역 선화공간이 올해 말에 6월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됐고요. 7월 1일에 우리 하고 그 대우초등학교의 그 리모델링이 준공이 6월 말에 됐고 그다음에 그 우리 도청에 그 연못에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는 벌써 시간이 한 달쯤 됐고 네. 그다음에 도청 1, 2, 3층이 그림책 도서관에 착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도청 1관과 2관 사이에 잔디 광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잔디 광장의 크기가
앞에 있는 잔디광장까지 합치면 서울시 잔디광장의 1.5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 시민들이 공원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센트럴 파크가 있어야 되고 센트럴 스퀘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청주 시민들이 시간이 나면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선화 공간이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거기에 선화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는 조금 과장하면 지금 코엑스 있지 않습니까? 코엑스의 10배 되는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스코가 거기에 열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열기도 전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많이 가더라고요. 예, 전시관이 부족하죠. 네. 대박이죠. 그러나 이제 그 오스코를 또 만들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육시설과 오스코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구상을 하고 되는 것입니다. 제2의 킨텍스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다. 이 충청북도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까지 전시관을 가지 않고 오송에 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뭐 민성국의에 뭐 하겠다든지 그런 거는 도민들이 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네. 있는 걸 다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중심이 청남대다 보니까 청남대 변화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확실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더 변화하게 될지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신정부가 네. 정말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또는 합리적 규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전국에서 차를 타지 않고 갈 수 없는 차를 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청남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걸어서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국립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개혁은 이제 시작만 된 것이고 우리가 문희마을에서 걸어서 들어가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깊은데 걸어서 들어가요? 아니 그 400m의 구름다리를 놓으면 기둥을 세우지 않고 400m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아, 마을에서 그렇습니다. 다리를 놔서 구름다리를 놔서 출렁다리를 놔서 걸어서. 미드 309 같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다리를 놓으면 걸어서 들어올 수 있으니 그래요? 문희마을에 차를 대고 걸어서 들어와서 성남대를 보고 또 문희마을에 나가서 숙박도 하고 쉴 수 있는 데가 돼야 된다. 그럼 문희마을도 또 지역 경제가 또 당연합니다. 지금은 뭐 문희마을이 청남대가 늘어나니까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청남대에 온 분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희마을에서 청남대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대청댐에서 이 지금 청남대까지를 유람선을 타면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탐방선은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도선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름 한 방울 거기다 떨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전기배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막아놓은 규제를 합리적으로만 풀어주면 충청북도는 청남대는 1000만 명 왔다 가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지금 100만 명인데 또 우리 이 지금 도청 앞에 그 광장과 여기는 벙커와 이 공원은 1년에 1000만 명이 왔다 가는 그런 곳이 돼야 청주의 구도심이 살고 청주의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좀 담대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당연히 우리도 야구장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규격에 맞는 스타디움도 가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가 사직동에만 그걸 고집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해서 제가 도민들한테 어떻든 제가 네. 이 맡고 있는 이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다 구상을 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도민들이 제 말씀에 대해서 호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도의 이름을 중심에 서다로 만든 문제라든지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거에 도민들이
100% 동의가 있다고. 여야를 갈 거 없이. 민간 전용 활주로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때요? 좀 탄력을 좀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논리가 있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약에는 포함을 못 시켰지만 청주에서 공약에 포함됐잖아요. 청주의 공항에서 예. 김천으로 가는 철도를 놔야 된다는 주장이 우리 주장인데 네. 그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됐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경부선이 올라오다 김천에서 대전을 돌아서 추풍령을 돌아서 대전을 돌아서 지금 오송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가야 대한민국의 중심이 청주공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송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 중심이 있는데 오송으로 갈 사람은 오송으로 가고 그 티켓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뚫으면 지금 서울에서 청주공항 내려오는 민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전을 가는 길이 30분에서 1시간이 절약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을 계획에 반영시켜 놓으면 그 길이 뚫리는 것은 5년 내지 10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지금 그 깃발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옥천 영동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진천으로 오는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제 임기 중에 도장을 찍고 나가려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데 네. 찍고 구기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옥천 영동에서 대전을 돌아서 청주로 왔단 말입니다. 경부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니까 21분이 절약이 되고 24km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서 올라오던 차량들이 전부 대전을 도는 게 아니라 전부 청주를 통해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 요게 충청북도의 밤이지만 이것이 커먼 로드라서 요걸 뚫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보은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고 네. 계산도 비껴서 지나가는 것이고 낭성 근처에 청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죠. 충북이 뭐 말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청주가 왜 대전보다 집값이 싸야 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서울 강남 쪽에 30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청주가. 네. 그런데 대전의 집값의 반도 값도 안 돼요. 왜 그러냐? 대전은 시내에서 서울을 가는데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이 벌써 10수년 전부터 열려 있지 않습니까? KTX가 대전역, 서대전역에 가는데 청주는 지금 서울을 1시간 반 내에 갈 길이 없습니다. 오송에 가야 되는데 오송 가는데 50분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제2경부선이 하나는 청주 시내를 된다. 관통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관통을 못하니까 IC로 가는데 30분, 거기서 올라가는데 1시간. 그러니까 네. 3시간씩 걸리는 것이 충북의 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게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천음성에서 청주공항을 뚫는 이 길이 생기게 되면은 네. 바로 우리는 충북이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다 결정됐고 예타도 다 KDI에 통과됐고 다 됐고 포스코가 지금 이게 기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3, 4년 내에 이걸 개통시켜야 되고 그걸 따라서 철길을 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것입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청북도에서도 이제 지역 현안을 네. 국정과제에 또 반영을 시키는 노력, TF팀도 이제 구성이 됐다고 들었는데, 요 방금 사업 플러스 어떤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여야가 없는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충청북도 발전에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5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뽑아준 것은 또 이런 국정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책무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도지사로서 그분들에게 좋은 안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내각이 만들어지면 장관들 찾아다니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이 도는 더 발전해야 된다. 누가 도를 맡든 간에 충청북도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전략을 세우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것을 밑바탕하는 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1년 남아있지만 11개월, 선거 때까지 11개월 또 이제 1년이 남아있는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 기간 동안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도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야 없이 지금 현재의 도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기획도위원회에 네. 우리 이제 충북 의원이 들어가면 좋았겠으나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기 교통 무슨 비서관 같은 게 우리 충북 출신이 들어갔고요. 네. 또 오늘 보면 행안부의 차관이 또 되고 인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동원하고 여당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당 의원을 통해서 또 야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야당을 통해서 우리가 충청북도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는 여야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 또 들어섰다 보니까 또 이제 도지사님은 국민의힘 소속이시고요. 좀 지원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그런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네.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7번의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누구나 되고 나면 애국자가 되는 자리이고 국익을 생각하게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서민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노력이 그런 정파적인 데 흐르지 않도록 또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 많이 이렇게 좀 국회도 찾아가고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발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재난안전대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올해는 더 심하다. 올해는 뭐 더 길다. 그래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도 대비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네. 그 취약한 것은 백두대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급류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수자원이 한강과 금강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이 사행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재난에 엄청 취약한 곳입니다. 네.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충청 내륙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지금 8년, 9년 만에 이번에 개통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미호강에 다리 하나 350m짜리를 3년을 걸려서 놓는 과정에서 제방 붕괴가 있어서 오송 그런 군평 차도에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 지역일수록 재난이 취약한 지역이니까. 네. 또 계산군 일대에 그런 댐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풍수해에 노출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더 예방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재난이 계속될 수도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많은 의안간이 고쳐졌고 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재난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서부터가 정말 이렇게 그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올 때 조심해야 될 점들이 많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은 뭐 재난 안전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우선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재난 안전재단을 만드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 재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많은 투자, 그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그 개천에 대한 복개 내지는 그 준설에 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그
풍수해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음성 같은데 무슨 삼성면 이런데 지금 복개천 그 강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하는 도중에 비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네. 그거 하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한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민산 8기 3년 동안 정말 쉼없이 일하셨고 다양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 드릴 게 많은데 또 다 이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제 또 얘기하시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은 다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들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아쉬움도 많으실 텐데요. 좀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우선 속도감이 네네. 저는 급하고 도민이나 공무원들은 조금 느긋한 그런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왜 우리에게는 야구장이 없는가? 네. 왜 우리에게는 도립미술관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도립문학관이나 도립 그 극장이 없는가? 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없는가? 왜 SOC를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 왜 없나요? 그걸 자꾸 미루기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뤄서. 제가 지금 뭐를 짓겠다고 한들 그걸 제 임기 중에 짓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선 9기 가서 짓는다고 해도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깃발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획을 진행해야 돼요.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도 못하냐. 동구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럼 맨날 그렇게 가서 얻어다가 하느냐. 대전은 그럼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게 야구장이 있을 때마다 그 도시가 얼마나 활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도 할 때가 됐다 말입니다. 거기하고 네. 어떻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60조 원의 이 도시인데 대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체육관을 가질 만한 그런 때가 됐고 우리도 이제는 그럴 만한 여력도 있고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움츠려들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 아트센터를 지금 짓는데 밀레니엄 타운에 12,000스퀘어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9,000스퀘어로 늘려라. 더 크게 해야 된다. 예, 도서관 자리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나중에 짓고 보면은요, 주차장 부족하고, 또 F&B인가 뭐 그런 음식 먹고 하는데 차 마시고 하는 공간이 널찍하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틀을 작게 잡게 되면은 착공해서 준공할 때 또 착공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스코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오스코를 또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면 오스코 짓고 나서 또 오스코 지려면 10년이 걸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서울에서 다 경험했죠. 제가 코엑스를 주무하는 지식경제위원장을 해봤고 네. 킨텍스가 1관이 지어지고 고양시에 2관을 짓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오스코가 15,000평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처음이니까. 한 거지만 당장 주차장이 없어서 오늘 호텔 부지에 있는 땅을 주차장을 쓰라고 제가 그렇게 권했거든요. 우선은 지금 있는 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좀 배포를 크게 갖고 해야 된다. 이제는 조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전국 최고의 그런 스타디움도 하나 가져보고 야구장도 가져보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그걸 섣불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비전은 크게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깃발을 꽂는 것 중에서는 뭐 야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컴플렉스 이런 거를 크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건 계시는 것 당연히 같습니다. 저는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 자부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다시 도전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도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판단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도를 맡아서 이렇게 3년 한 것도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에게 앞으로 또 4년의 기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네. 그거는 도민의 선택에 맡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남아있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지는 그래도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슈 인사이트 공식 질문을 좀 드려야 됩니다. 도지사로서 단체장으로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지난 3년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저는 저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는 네. 6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룬 성과는 저는 150%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운이 좋았든 또는 도민들이 협조했든 공무원들이 도와줬든 제가 그 성과들 이를테면 뭐를 하고 뭐를 만들고 정책이 성공을 하고 이거는 150% 제 능력에 값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지만 도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또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또 도정을 밀끌면서 또 소통하지 못했던 점이나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으로서는 한 60점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끌어올려야 아직 된다고 채울 게 많군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고 싶으셨는데 못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장관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했는데 그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는데 실제로는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인포메이션 레볼루션, 정보통신 혁명을 했습니다. 그때 초고속 통신망을 그때 깔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때의 10배 정도의 파고가 밀려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AI 혁명입니다. 만약에 충청북도가 다른 걸 다 하고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했다고 해서 네. 만약에 AI 혁명에 뒤지고 아이들이 AI 리터러시에 약한 그런 도가 되고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이 거기에 뒤처지게 된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지금 무슨 60조 이거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모든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나 교육이나 농업이나 모든 것에 AI를 융합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일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AI 충청북도로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한 5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AI를 가지고 써보고 작곡을 해보고 또 작품을 만들어보고 하니까 작곡도 하시나요? 한 작게 잡아서 수백 곡을 작곡했죠. 네. 그런데 나중에 또 얘기해요. 예,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나이가 어린아이들은 아이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또 노인들은 노인대로 AI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 네.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전체를 AI 학습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환호할 수가 있고 체득할 수가 있고 해보니까 된다. 이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제가 이제 도지사 시대 비서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은 다 노래를 작곡할 줄 압니다. 또 다 시인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쓴 시보다 훨씬 더 좋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이 그렇게 된 걸로 봐서 우리 도민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AI 교육을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도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공간을 열게 될 것이고 딱 하나를 우리 도가 지금 치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AI 혁명의 앞선 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네. 앞선 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과제는 AI, 그렇습니다. 산업 발전, 혁명 이런 거군요.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인사 말씀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별난 도지사를 만나서 처음에 당황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하셨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 혁신해야 된다. 우리 도는 혁신해야 되는데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수레를 놔야 되느냐, 수레를 놓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느냐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왕을 포함한 우리 선배들은 수레를 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을 놓으면은 외적이 침입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길을 놓지 않음으로써 우리 산업이나 우리 나라가 얼마나 문약해졌으며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잃게 됐는가 생각해 볼 때 충청북도는 지금 길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내면 우리는 세계로 갈 수가 있고 길을 내지 않으면 여기에 갇힌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도민들과 우리는 이런 면에서 도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는 조금 더 타협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를 않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 말씀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그 생각과 열정이 충북 발전에 꼭 도움이 되기를 또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 충북도지사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